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들어 누워버린 중국의 청년들 탕핑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사토리 세대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죠. 사토리 세대는 한마디로 해탈해버린 욕심 없는 세대였습니다. 한국에 MZ가 있다면 일본에는 사토리가 있고 중국에는 탕핑족이 있죠. 국제 정치나 정세,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중일을 이야기하지만 보통 세대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일본이 가장 먼저 나오죠. 10년 뒤에 한국이다라는 말처럼 일본은 한국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중국은 한국, 일본과는 좀 많이 다른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정보도 제한적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통제가 심한 나라이기에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 개방을 시작으로 무서운 속도로 경제를 따라오기, 아니 추월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틱톡으로 문화를 선도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사회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세대 간의 격차, 차이는 역사상 가장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죠. 조금 다른 것은 사토리와 MZ 모두 나이대로 묶은 세대 개념이지만 탕핑족은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주의입니다. 세대라기보다는 이 세대의 특징 중 하나인 것이죠. 중국의 MZ 세대, 중국의 사토리 세대인 탕핑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중일 문화가 다르고 상황도 조금 다르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탕핑족, 사토리 세대 그리고 한국의 청년층 모두 좌절과 우울, 무기력을 겪고 있죠. 이 중에서도 탕핑족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거센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째라이죠. 시위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하면 됩니다. 중국 청년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선택한 게 들어 눕는 겁니다. 이들은 처벌할 만한 사건이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혹은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죠. 그냥 문화처럼 퍼져나간 하나의 트렌드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탕핑족이 선택한 반항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이죠. 무릎 꿇기 싫고 일어설 수 없으니 들어 누울 뿐. 중국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사토리 세대가 집, 연애, 결혼, 직장, 소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탕핑족은 조금 더 반항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나는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며 포기, 무관심이 아닌 집, 결혼, 연애, 출산, 소비를 하지 말자이죠. 적극적 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탕핑족은 자신들을 부추에 비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합니다. 부추 수확하듯이 수익을 쓸어간다는 뜻인데 부추를 수확할 때는 낫을 쓰죠. 공산당의 상징이 낫과 망치인 것에서 착안에 반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부추는 베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중국에는 996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 to 6라고 하죠. 일하는 시간을 뜻하는 말인데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합니다. 중국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의 노예일 뿐이며 996 근무를 하면서 남은 건 병밖에 없다이죠. 심지어 3개월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공산당의 힘이 소모되고 반년을 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탄압하기에는 중국도 개혁 개방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위치도 생겼고요. 탕핑족이 시작된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2020년은 한창 전염병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서 등장했죠. 그러다 중국의 20대가 올린 탕핑이 바로 정의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글의 내용은 2년 넘게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한다. 매일같이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압력은 서로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일 뿐, 이건 그저 어른들의 오랜 관습에 불과할 뿐, 압박감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뉴스 인기 검색어에 무엇이 있나, 연예인들의 사랑과 자녀 따위의 이야기가 뉴스를 채우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우리를 게임 NPC처럼 만들 뿐이다.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종하는 인공 개체의 말이다. 우리는 저 유명한 디오게네스처럼 누워서 지내는 것이 현명하다. 동굴 속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로고스를 완성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에 더 가깝지 아니한가. 생각의 물결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면 그저 눕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현재의 운동이다. 오직 눕는 것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있게 할 것이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잘 썼네요. 시대를, 젊은 층의 생각을 그리고 문제점들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방금 저도 살짝 흔들릴 뻔했거든요. 뭐 어쨌든 이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중국 청년들에게는 탕핑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게 중국의 전염병 시위죠.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중국이 고강도로 봉쇄 조치를 시행하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진핑 퇴진을 외쳤습니다. 보통 여기서 보도가 끝나서 사람들은 봉쇄 조치가 너무 심해서 거리로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죠. 이때 시위에 나선 대부분의 인원은 중국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봉쇄 해제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요구는 무한경쟁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포자기 세대가 되어버린 전염병 사태와 집값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세대인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었죠. 블룸버그는
탕핑은 이들을 현대 중국에서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탕핑족을 자처하는 세대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죠. 사토리 세대가 일본의 호황기는 역사책에서나 등장하는 경기 침체만을 겪은 세대였다며 이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전염병의 여파를 그대로 겪은 세대입니다. 현재 중국의 젊은 층들이 사회로 막 나오기 시작한 2010년 초 중국 경제의 부흥기는 끝을 맺었죠.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 겪는 둔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부흥기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에 엄청나게 신경 썼기에 대부분 다 사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죠. 게다가 비슷비슷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다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스펙을 쌓은 것이죠. 그래도 뭐 경기 둔화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 규모도 되니 고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기업들은 대규모의 해고를 하고 신입을 뽑지 않기 시작했죠. 고용시장에는 대졸 경력직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가정이 있기에 이전 직장보다 연봉을 낮춰서라도 기업에 들어가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졸 신입 중국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고용시장의 망령들은 늘어나기만 할 뿐이었고 고용시장은 과포화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집값은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기록적인 실업률과 감당할 수 없는 물가와 집값, 그렇다고 시골에 내려간다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젊은 층도 그럴 생각은 없었죠. 이들이 선택한 것이 탕핑 들어 눕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절대 다수인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온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곧 앞에서 나왔던 996에 대한 문제까지 터지면서 명문대생들까지 탕핑 쪽에 합세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중국의 특성상 명문대를 나오고 능력이 좋더라도 관시가 없다면 출세가 힘들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합세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기업가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탕핑 쪽은 더 거세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더 그럴 게 명색이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친자본가적 반노동자적 발언이라며 반발했죠.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면 남의 배도 채우지 않겠다. 책찍질해봐라. 아무리 때려봤자 노예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를 비롯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들어 눕겠다. 반면 중국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을 탄압할 방법도 없고 명분도 없죠. 탕핑족들은 복지도 부양책도 개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사 독재 국가인 중국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탕핑족들은 그저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탕핑족은 SNS를 통해 3만원으로 한 달 사는 법, 돈 안 들이고 취미 즐기기와 같이 절약하며 사는 법을 공유합니다. 사토리 세대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이들이 절약하고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움츠러들기 시작했죠. 음식점들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세대 갈등이 도래하죠. 중국의 특성상 이들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미 탕핑은 인터넷에서 금지어가 되었고 온갖 언론에서는 탕핑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탕핑은 부끄러운 일, 각성하라 젊은이들이여.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탕핑을 선택한다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탕핑족들, 중국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른 나라라면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화를 냈겠죠. 해결책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거센 반항을 하죠. 그저 누워있는 겁니다. 패배할 거라면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게 낫다.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탕핑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